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두통과 편두통 그리고 턱관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은 만성피로증후군과 턱관절이라는 주제로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만성피로증후군과 턱관절 서로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어떤 국민들이나 또 시청자들께서는 만성피로의 원인이 우리 스트레스나 어떤 장부의 어떤 기능이 질주돼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아주 단순한 것에 만성피로의 원인이 사실은 있습니다. 단순한 곳에 원인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도대체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예, 보통은 이제 이 만성피로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예. 제가 턱관절을 주로 강조해서 설명하니까 턱관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직접적인 것은 만성피로 원인이 뇌에 있습니다. 뇌에 있군요. 예, 뇌 중에서도 대뇌, 소뇌 사이에는 뇌줄기, 즉 뇌를 통제 조절하는 센터에 뇌에 있고요. 즉 한마디로 이 만성피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뇌를 통하는 이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가 이 대후두공의 통로인데, 이 통로가 막히면은 뇌도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지 일을 하는데, 통로가 막혀서 뇌도 한마디로 배가 고파서 기운이 없어서 비실비실하고 하는 것이 일종의 만성 피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턱관절은 단지 뇌로 하여금 통하는 이 대후두근의 통로를 막혀서 에너지 공급을 이제 차단하거나 줄여줌으로써 만성 피로군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하나의 근본 원인처가 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박사님께서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 뇌가 기운이 없고 배가 고픈 상태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제가 임상을 통해서 이제 모든 환자들을 진료를 해서 보면은, 우리 상식적으로도 뇌도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지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충분히 충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뇌로 가는 통로, 즉 이 대후두공의 통로가 막혀 있게 되면은 뇌로 하여금 뇌도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지 아주 기운이 넘쳐서 일을 할 텐데, 이 공급이 여기서 부족해지니까 막혀서 비실비실하니 힘이 없어서 제 기능을 역할을 못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며칠 굶으면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예. 항우 장사라도 며칠 굶기면은 일을 할 수 없듯이, 우리 뇌도 이 통로가 막히게 되면 기진맥진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만성 피로가 생기는 걸로 보고 있고, 그 뇌로 가는 통로, 대후두근의 통로를 목뼈 1, 2번을 정상우치를 되돌려서 항시 뚫어지게 해보니까 항시 힘이 철철 넘칩니다. 그렇군요. 자꾸 뇌가 배고프다, 뭔가 뇌가 굶는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배가 더 고픈 것 같기도 한데요. 배가 고프다, 이 말은 참 자연스럽고 익숙한데요. 네. 뇌가 굶는다, 뇌가 고프다, 뭔가 이 말은 좀 낯설기도 합니다.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사람도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떤 일을 하려면 먹어야지 일을 하듯이, 뇌도 이 대후두근의 통로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일을 합니다. 예. 즉 뇌도 먹어야 일을 한단 말이죠. 즉 충분한 어떤 혈액 공급, 에너지 공급, 물자 공급, 산소 공급을 받아야만이 자신의 충분한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는 대부분의 이 에너지 공급, 모든 뇌 척수액이나 또는 산소 등등의 공급을 운반하는 통로가 이 대후두공이라는 아주 좁은 통로를 통해서 물자를 운반 수송하면서
전신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만약에 막히거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뇌에서 필요한 양만큼의 어떤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리고 그랬을 때 오장육부 등 말초에서 들어오는 또 정보를 취합해서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나 어떤 명령 체계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성 피로가 오게 되는데 턱관절은 목뼈를 정렬시켜서 뇌로 통하는 충분한 통로를 확보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설명해 주신 부분을 정리해 보면 뇌가 배고픔을 느낀다. 이 말은 결국 이 통로인 대후두공이 막혀 뇌의 에너지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럼 당연합니다. 그래 우리 사람도 배가 고파지면은 뭐 만사가 귀찮고 또 힘이 없고 맥을 못 추듯이 우리 오장육부의 각 기관도 같은 이치입니다. 예. 오장육부도 자신들이 필요한 양만큼의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은 임무 수행에 차질이 오게 됩니다. 특히 모든 기관을 관장하고 주재하는 우리 몸의 사령관에 해당되는 이 브레인, 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등치가 크고 또 힘이 센 사람이라도 만약에 전부 다 아주 조그만 입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듯이 뇌 또한 대후두근이라는 조그만 그 통로를 통해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만성피로 증후군과 턱관절입니다. 예. 그럼 대후두근과 턱관절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 당연히 관련이 있으니까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대후두근을 직접 틀어막는 것은 목표 1, 2번입니다. 1, 2번이 틀어지면서 이 구멍을 좁아지게 하는 것이 대후두근을 틀어막는 가장 큰 원인이죠. 즉 축추와 환추가 틀어지면서 틀어막히게 되는데 턱관절은 이 환추와 축추 1, 2번 목표로 하여금 틀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관절일 뿐인 거죠. 예. 턱관절은 그러면 1, 2번 경추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예, 턱관절 주변에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9개 뇌신경이 지나가고 있고 예. 이 9개 뇌신경 중에서 특히 5번째 뇌신경이 목표 1, 2, 3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의 그 5번째 뇌신경, 3차 신경이 여기서 자극을 받게 되면은 환추와 축추라는 1, 2번 목표가 틀어지면서 뇌로 가는 통로를 막게 되는 거죠. 그러면 턱관절 주변이 압박을 받아 1, 2번 경추가 틀어지게 되고 또 틀어진 경추가 대후두근을 막으면서 만성 피로가 온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 여기는 어떤 대중들이나 또는 의료인들조차도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성 피로의 원인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우리 너무나도 가까운 즉 1, 2번 목표가 비틀림으로써 이 대후두근의 일부 통로가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반적인 어떤 대중들이나 또는 의료계에서는 모두 만성 피로 원인이 엉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조금은 생소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아직까지는 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의료인들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이제 제 말이 맞다고 대부분 시인하고 있죠. 그래 저는 일반 대중뿐만이 아니라 의료인들조차도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사실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16세기에 발표된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의 발표 서적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단으로 몰리면서 금서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현대의 어떤 과학 발전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러한 의학적인 진실은 언젠가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말씀하시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우선 이제 병원급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이제 현대의학적인 기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량의 변화를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기타 이화학적인 여러 가지 검사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 로컬의 어떤 의원이나 또는 한의원에서는 그런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증명해내는 것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환자를 통해서 직접적인 어떤 설문 검사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박사님께서 활용하시는 방법은 주로 어떤 방법인지, 그리고 이 만성피로 증후군의 치료 효과 여부를 판단하고 증명하시는지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 클리닉에서는 이제 환자들이 이제 호소하는 이제 주관적인 표현 방식인 시각적 상사 척도라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확인하고 있죠. 이 방법은 치료하기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성 피로 증후군의 어떤 강도를 이제 없을 때는 0, 중간이라면 5, 가장 심할 때는 10, 0에서 10까지 그 표현에서 점수를 매기도록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료하기 전에 이제 환자의 주관적인 만성 피로 증후군의 정도가 최고 점수인 10점 정도였었는데 치료가 이제 몇 차례 진행되면서 그게 7점으로 또는 6점으로 5점으로 해서 0점으로까지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평가 방법을 통해 치료해 본 결과 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예. 어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를 통해서 대부분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만성 피로 증후군의 대부분이 원인이 뇌와 몸통의 통로인 대후두궁의 이 통로가 일부 막혀서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또 1번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 경정맥공을 통하는 혈관이나 90, 11번의 뇌신경도 이 자극도 하나의 원인으로 되는 것으로서 그동안 이제 논문으로 발표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저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 2번 목표 상부 경추를 정상 위치로 되돌려주는 기능적인 뇌척추요법이라는 이 치료법을 또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 만약 턱에서 신경의 압박을 차단시켜주면 이 1, 2번 경추가 즉각적으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 모든 환자를 저는 지금 한 6, 7년째 엑스레이와 CT를 찍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 예. 거의 대부분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 2번 목표의 정상적인 위치로 움직임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로베 반응의 원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하부 요추인 이제 4번, 5번 요추에도 1, 2번 목표가 움직이게 되면 동시에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써 허리에 문제가 있던 사람도 동시에 통증이 소실되거나 또는 감소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양측 턱관절 주변에 분포된 이 9개 뇌신경이 지배하는 근육들이 계속 반복돼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9개 뇌신경이 136개 근육과 연결이 되면서 그게 전신 척추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만약에 시연을 해드릴 수 있다면 즉각 보여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요. 이 만성 피로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며 일반적으로는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만성 피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우리 신체 기능이 약화돼서 모든 저항력이 떨어진 만성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피로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항상 기운이 없고 또는 눈이 침침하다고 표현하고 머리가 무겁거나 띵하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평소 무기력한 편이며 아침에 일어나기 아주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가벼운 어떤 현기증이나 두통, 편두통을 호소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잠이 잘 오는 수면장애나 정신의 어떤 불집중,
또 목이나 임파선이 자주 붓는 그런 증상, 또 근육통과 관절통을 수반하는 증상을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성 피로 증후군의 환자의 7할 정도는 우울증이나 신경증 또는 불안감 등의 정서적인 질환으로 이완되거나 이런 증상을 동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는 현대인의 만성병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벌써 미니 강의 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만성 피로 증후군의 원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뇌로 통하는 대후두공의 이 통로를 틀어막는 1, 2번 목뼈와 틀어진 1, 2번 목뼈와 이 1, 2번 목뼈를 틀어지게 하는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턱관절의 불균형이 초래되었을 때 여러분의 1, 2번 목뼈 경추가 틀어지게 되고 또 여러분의 1, 2번 경추가 틀어지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의 뇌로 통하는 대후두공의 통로가 막히면서 발생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막힌 대후두공의 이 통로를 뚫어지게 하려면은 여러분의 이 틀어진 목뼈 1, 2번 환추와 축추를 정상 위치로 되돌아가게 해야지 합니다. 그리고 이 목뼈로 1, 2번을 정상 위치로 되돌아가게 하려면은 또 턱관절의 균형 조절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턱관절의 균형 조절은 구강내 균형 장치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턱관절 주변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꺼줌으로써 그게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턱관절을 이용해서 전신을 치료하는 가까운 병의원, 한의원을 한번 찾아가셔서 만성 피로증후군의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바른 척추 자세를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